뭐야 이거? 완전 무료 한 달에 1억 만들기? 수익률? 추천해준 그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이거 정말 무료인가요? 저도 저렇게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무료로 알려준다고? 이건 그럼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저기 카톡 온 거 보니까 그 나스닥 상장 전에 주식이 있다고 저한테 이게 지금 알람이 왔는데 이거 뭐예요? 일단 하루에 1,000만 원 투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수익 500만 원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저희는 불법 절대 아니고 완전 합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일 나스닥에 상장되는데 맞다. 이 국내 주식도 상장 첫날에 대박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래도 일단 뭐 돈을 번다고 하니까 30%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위험성도 존재하는 투자 방법인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올바르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신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중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국민 4명 중에 1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요? 네, 최근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1,403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5,171만 명이기 때문에 국민 4명 중 1명이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2만 명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보고하면 카카오나 현대차,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문제로 변호사님을 많이 찾나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이라든지 부당하게 주식 리딩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너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접근하셔서 주식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이렇게 남녀가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 고가 외제 차량을 타고 와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데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제 수익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가 가짜 사이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하는 매개체로 SNS를 활용을 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SNS에도 동영상 사이트에도 주식 투자 정보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걸러야 할까요? 주식 정보에 울고 웃는 어느 투자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직장인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오늘의 주인공에게도 어느 날부터 일확천금의 유혹의 손길이 뻗칩니다.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완전 무료 한 달에 1억 만들기? 수익률? 사기 아니라면서 알고 보면 또 사기지 뭘. 맞아요. 사기꾼이 사기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심이야. 그러전에도 궁금했는데 잘 있었어? 나야 늘 그렇지. 너 이번에 헬리오 파라다이스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이사 온 지 한 달 됐어.
오, 그래? 어때? 거기 좋아? 뭐 아침밥도 나온다면서? 아, 조식 서비스. 그냥 호텔식으로 뭐 셰프님이 직접 해주는 정도지 뭐. 호텔식? 셰프? 부럽다. 근데 너 진짜 주식으로 먹어야? 주식도 좀 하고 코인도 좀 굴리고 했지. 그래?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보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주식과 코인으로 돈 좀 굴렸다는 친구의 말에 일할 의욕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월급쟁이 푼돈으로 언제 헬리오 파라다이스에 들어가? 안 되겠다. 일단 나도 눈팅 좀 해봐야겠다. 일단 관망부터 해보자는 심산인데 이거 어째 좀 불안불안하네요. 어머, 이게 진짜야? 저번에 추천해준 그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이거 정말 무료인가요? 저도 저렇게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무료로 알려준다고? 이건 그럼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남들의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번다는 말에 혹해서 들어간 주식. 과연 그녀의 인생에도 주식으로 꼽히는 날이 올까요? 달달한 돈의 맛 좀 보고 있을까요? 세상에 세상에. 아침까지 40%였는데 지금 60%네? 이러다 나 재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 전에 헬리오 파라다이스부터 들어가야지. 룰루랄라. 김 과장 왔어?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언니를 부르고 그래? 그냥 좀 만졌어. 내가 주식에 좀 넣었거든. 주식? 얼마나 했는데? 아니, 소액이야. 2천. 2천? 그래서 수익은? 여기는 한 종목 찍어주면 보통 상한가 3방은 기본이야. 정말? 그럼 한번 나도 해볼까? 너 쌈짓돈 있어? 나 얘기했잖아. 우리 아이 아프다고. 병원비 하려고 모아둔 돈 하면은 한 3천 있지? 근데 난 추천은 못하겠다. 뭐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떨어지면 너 나 욕할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맛있게 잘 먹었다. 배불러. 그러게 모처럼 초밥 원 없이 마음껏 먹었네. 요즘 같으면 살 것 같다 정말. 그래? 근데 요즘 자기 수익은 어때? 나 한 30%? 30%? 오, 잘됐다. 오, 잘됐다. 너무 좋아 어떡해. 아니, 소리, 뭐지? 이게 뭐야? 무료방이 없어진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게. 일단 사무실 들어가서 의논해보자. 단 며칠 만에 무료방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 그렇다면 과연 이쯤에서 손을 뗄까요? 없지 뭐. 저번에 수익 난 걸로 유료방으로 가입해야겠다. 그래, 그러자. 유료방이 수익률이 훨씬 좋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방장한테 물어볼게. 유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뭐래? 1년에 2천만 원인데 무료방 리딩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으로 깎아준대. 그래? 그래도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게 어디야? 그래, 그치? 우리 그럼 유료 회원 가입하자. 그러자, 우리 그러자.
돈이 돈을 부른다는 믿음으로 유료 리딩방에 가입까지 하는 두 사람. 그런데 이게 뭐야? 어떡해? 마이너스 40%야. 난 마이너스 60%야. 어떡해? 안 되겠어. 방장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전화 안 받아. 진짜 아무하다. 어떻게? 손해 나면 100% 환불해준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제 진짜 망한 거야. 자, 영상에서 보면 리딩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딩방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불법인가요? 모든 리딩방이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제 업체만이 회사만이 이제 리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개설된 그 리딩방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개설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고요. 뭐 현금 다발을 보여주거나 고급차, 뭐 외제차를 보여주면서 수익 인증을 하면서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다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이고요. 네. 저희가 실제 고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 저희가 그 단톡방에 있었던 수익을 인정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보면 네. 혹은 그 주식 리딩을 했던 방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면 답이 없거나 이미 탈퇴를 했거나 아니면 주식 리딩방 자체를 폐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불법인 거고 걸리면 심하게 처벌이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네.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군요. 예, 꼭 조심하시고 일단 검증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리딩방을 활용을 할 거면 꼭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투자 리딩방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하나요? 이 투자 리딩방이라는 게 뭐 과거에는 전화였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또 매매 시점 자체를 또 찍어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일명 이제 어떤 투자를 리딩한다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는 용어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법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일단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문자를 최근에 좀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투자자들 좀 유인하고 나서 이 문자로 왔던 메시지들을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옮겨가게 한 이후에 좀 혼역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올리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만들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무료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런 문자가 온다고 하면 사실 그거를 스킵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동안 이 경연으로 유명한 분이 소모가지 걸 테니 주식을 해라 이런 영상들을 좀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상황들이 좀 종종 발생하나요? 네, 뭐 과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김미경 팀장이라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김민수 항상 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느 팀장.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민수 검사님이 되셨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유명인들을 상대로 이런 불법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보면 이제 거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광고가 설마 거짓이 아닐 거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불법 조직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좀 쪽지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를 사칭한 계좌에 투자를 하셨다가 손해를 보신 분인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없으신 여성분들,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웠고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약자를 이용해서 불법이 판치고 있는 불법 리딩방 이런 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없어지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리딩방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금감원에서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등록된 금융회사들이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조회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회사 이름을 치시면 네.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에도 전자공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렇게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데요.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받는 행위를 정상적인 회사가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식 리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그 채팅방에 있는 말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해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그 담당자 이름과 뭐 전화번호, 명함을 꼭 확보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계약서에 혹시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투자 리딩방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네.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하시거나 금융감독원 1332 전화번호로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돈을 넣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아, 원래는 보여주는 게 합법적인 방법인 거죠. 네, 당연히 네. 계약서를 먼저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 부분을 고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내가 듣고 계약을 해야 정상적인 계약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니까 절대 그런 방을 만드셔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방이 있다면 인증되지 않은 곳이라면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아닌 해외 주식 투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KTV 생활앤 정책 정들레 리포터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ello, nice to meet you. 你好吗?你叫什么名字? 안녕하세요. KTV 생활 앤 정책의 리포터 정들레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냐고요? 바로 요즘 해외 투자가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다 보면 이 투자에도 한 단어라도 더 알아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 저도 곧 부자 되려고요. 그런데 이 해외 주식 투자에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나이 들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지금은 건강해도 나중에 나이 들면 나 또 힘들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 수는 없고 결혼도 아직 못하고 어디 가자. 뭐야? 이거 올라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1년 만에 2천만 원. 플레야, 너무 칭찬해. 너무 잘했어. 일단 이거 매도 버튼에 매도. 아, 나의 붕붕이가 요즘 많이 아프니까 세차를 사야겠다. 여기다가 보태가지고 자, 차를. 뭐야? 이 차 너무 예뻐. 짠! 붕붕아, 만나서 반가워. 기분 좋게 썼는데 근데 이게 뭐냐고. 잘 부탁해. 자, 또 얼마나 올랐나 볼까? 에? 세금이 22%? 아이, 나 망했네. 무슨 세금이 22%나 돼?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22%의 분류가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될 점은 연간 기본적으로 2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뭐야? 나스닥? 이게 요즘 초전도체주라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기 카톡 온 거 보니까 그 나스닥 상장 전에 주식이 있다고 저한테 이게 지금 알람이 왔는데 이거 뭐예요? 아, 네, 고객님. 이거 저희가 아무한테나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특급 정보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는 불법 절대 아니고 완전 합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단 하루에 1,000만 원 투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수익 500만 원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에? 하루? 그냥 딱 하루요? 아, 예, 이게 미국이랑 이 시차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일 나스닥에 상장되는데, 아, 맞다. 이 국내 주식도 상장 첫날에 대박인 거 아시잖아요. 혹시 자금 여유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자금이요? 자금이 500만 원에 얼마 전에 돈 번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기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좀 있는데. 네, 고객님, 저희가 내일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수수료 한 30% 정도는 가져가거든요. 수수료를 30%? 이거 완전 도둑. 아니야. 그래. 그래도 일단 뭐 돈을 번다고 하니까 30%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송금. 머니 해봤더니 많으면 좋겠지만. 뭐지? 이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은? 네,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이 환급 과정에서 금감원에서 지금 지급 정지가 걸렸어요. 에? 아무래도 이게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지금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내 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이 지급 정지 이거 해제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천만 원? 기업 상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불법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투자 리딩방을 개설한 이후 투자자로부터 거대의 자금들을 유도해서 편취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상장 계획이 전혀 없고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I'm sorry. 나 한국말 잘 못해요. It's me, 해외 선물 투자 프로페셔널 스위스 야노드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예요. 뭐 어쩌라고? 왜요? Now membership special event. 원금 100% 보장, 수익률 300% 보장, 오케이? 아이, 또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무슨... 잠깐만. 아니, 그럼 100% 이게 환불이 된다고? 이거 안 돼도 100% 환불? 실패, 원금 100% 보장, 오케이? 근데 제가 사실은 한국에 있는 뭐 이런 거 선물 투자도 안 해봤는데 해외에 이게 가능할까요? No problem, no problem. It's me, professional, okay? You one-to-one leading teaching, okay? 리딩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Me is you teaching, 매도, 매수, repeat. You so rich. 매도. 잠깐만. 이거 7%의 수익? 이거 진짜 되네? 잠깐만. 아유, 내가 또 당해? 아유, 지난번에도 또 인출되나 한번 해보자.
거래 인출하기. 뭐야? 들어왔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나또 들레는 보자다.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사이트가 어디 간 거야 이거? 나 또 나간 거야 지금? 들레야, 선물은 함부로 받는 게 아니야.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응? 자,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국민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해외 주식 규모를 놓고 온다고 하면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1,15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규모인데요. 사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놓고 봤을 때 단연적으로 이 수요들이 옮겨가는 그 이유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국내에 투자했을 때 조조하다는 부분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가격 변수들의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금감원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첫째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수익성, 사업 구조,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 공시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외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은 해외 통화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외 통화로 매수를 했을 때 그 수익률이나 가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꼼꼼히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 거래소의 그 세금이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만약 투자 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선 뭐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나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실제 통화를 해서 녹취를 확보를 하시거나 하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연락을 해서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계좌가 동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리딩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좌가 동결되는 그 법률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입금된 계좌를 묶으려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식 리딩 상의를 당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한테 이제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연락을 하다가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했고요. 가압류가 인용이 돼서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돌려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꼭 조심하고 의심부터 한번 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50억 원으로 완화를 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식가 자체가 비슷한 규모의 외국 회사의 주가에 비교해서 이렇게 낮아져 있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건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O를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면이니까 오르면 언젠가 팔면 그게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내일 당장 오를 종목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무조건 오를 만한 종목들은 공부를 하면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심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사업 보고서를 읽게 되면
그 회사의 미래가 좀 보인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다트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쓰고 있는 리포트를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검색 포털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개인 투자자에게는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매달 일정 금액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아간다고 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평균적으로 내가 매입하는 그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달 일정 금액들을 목돈 형태로 불입해 나가는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을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중견기업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우량주일 것 같아서 더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돈이 없어서 고민 중인데 지인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면 어떠냐고 합니다. 빚을 활용한 주식 투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빚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에는 미수거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수거래는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보통 증거금의 2.5매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미수거래는 3일 이내에 미수금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내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간 증권 계좌가 모두 동결되게 되고요. 따라서 3일 안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증권 계좌가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3일 이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수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거래는 증거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시는 것인데요. 보통 시중 이자보다 금리가 더 높고 그리고 빌린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이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담보 비율입니다. 담보 비율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기간 동안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담보 비율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하한가로 팔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미수 신용거래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금 매매를 이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꼭 내가 신용거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본인이 감당 가능한 정도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30대입니다. 여윳돈에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받아서 정말 확실하다고 하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다 잃어서 매달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 회생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개인 회생이 된다면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딱 우려했던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최근 서울해생법원에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결정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 주식에 투자한 돈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손실금만큼 채권자에게 추가로 이제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투자 실패를 가장해서 은닉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요. 증권 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0.03%, 근데 농어촌 특별세가 0.15% 부과되기 때문에 총 0.18%가 증권거래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18%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주식은 약간 국내 주식과 다릅니다. 분류과세 22%를 적용받고요. 또 연간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연도의 세금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세금 납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학습이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좋게 다가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기본 개념이나 용어를 꼭 미리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너튜브 같은 SNS 정보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 객관적인 공시자료나 자료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의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